저 피해자 아이들 잃으신 부모님들하고 들어오세요. 네. 생각했죠. 오래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불출마를 결심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그 정치를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 그리고 계속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무척 많고 제 역할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정치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뭐 제 나름대로 정의라는 걸 추구해 오다가 2012년 연말에 국정원 그 여론조작 사건 때문에 비판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정치 휘말리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치를 그래도 하기 싫어서 이따가 이제 2015년 연말에 문재인 당시 당대표께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제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이제 왔어요. 와서 도와드린다는 게 국회의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할 시간도 없이 그냥 출마하게 됐고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쨌든 그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경찰개혁 그리고 약자와 피해자들을 위한 이런 법안도 내고 의정활동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긴 했지만 이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그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한편에 서고 다른 한편과 무조건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식으로 공격하고 적대시하고 그 와중에 뭐 사이다다 뭐 시원하다 이런 이제 반응도 있긴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또 상처 입은 분들도 계시고 그것이 무엇을 해결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약자나 피해자나 아픈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가 여기에 있어서는 또 많이 갈등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은 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결국 그를 통해서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시형 선고받고 하면서 제 역할을 다 했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아 여기까지가 내가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해야 될 역할이구나. 근데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무책임하게. 그래서 임기 끝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중간에 나는 이번 임기까지만 합니다라는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불필요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라서 그냥 속으로만 가진 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래도 어쨌든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는 다가오니까 우리 당도 이제 공천 들어가고 그 공천 전략을 세우고 하는 과정에 진입하기 전에 의사를 표현해 드려야지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 혼란이 끼쳐지기 때문에 그 전에 말씀드리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국감이 이제 오늘로 끝났잖아요. 어제 사실상 끝나긴 했고 국감 중에 또 제가 뭐 그런 뭐 발표를 하거나 언급을 하면 국감에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감 끝날 때까지는 최선 다해서 마치고 오늘이 가장 그 적절한 시간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좀 약간 지도부 쪽에는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니면 좀 이렇게 지도부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막 설득을 하시려고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제가 저를 과대평가하는지 몰라도 출마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기자분들께 이제 보내드리기 10분 전에 10분 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뵙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 텔레그램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불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입장문 내신 거에 보면은 뭐 공정, 정의라는 가치도 등장을 하고 뭐 실망이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좀 들으셨다는 말씀도 있어서 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되짚어보면 이제 조국 장관 사태와 이런 일련의 일들 네. 붙이면서 공정이라는 화두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겪으시면서 좀 어떤 결심을 하신 계기도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요. 다만 그것이 불출마할 생각이 없다가 이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된 사건 때문에 생긴 건 절대로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오래된 제 고민이었고,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지방선거 당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무척 많은 이제 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은 분이 해주셨었고, 저희 당내에서 특히 물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썼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정보와 지식과 이 한계상 최선을 다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했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실 때는 제가 우리 편은 감싸고 상대편은 공격하는 이런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 주신 분도 계셨고, 사실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진실과 정의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의 영역인 것이고, 저는 이제 인간으로서 가진 한계 내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과 욕심을 가진 한 개인일 뿐이고, 그런데 정치에 있게 되면 그 중요한 순간마다 사실은 그 저의 언행 자체가 제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뭐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가는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저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과 초심이 무뎌지거나 좀 잘 통용되지 않는 지점이 온다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게 물러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국 장관을 둘러싼 사건에서도 무척 많은 불면의 밤을 보냈고 무척 괴로웠고,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나 조국 장관 전 장관의 그 심경도 제가 100분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 지켜주고 싶었고 지켜드리지 못했고,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박근혜 정권 때 공정 정의를 주장을 하고 상대방의 그 불의에 대해서 공격을 하던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야기된 공정성 시비를 내로남불 같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 청년들이 느꼈을 그런 실망감도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한 30년 가까운 평생을 경찰관이나 뭐 범죄 프로파일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범죄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그 독립성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그 반면에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원을 보자면 지금의 그 검찰 개혁이 제기된 이유 중에 하나도 가깝게는 뭐 노회찬 전 의원,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전에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또는 과거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또는 노동자, 농민 이런 분들이 과거 검찰, 경찰 등 그 정치 권력의 도구였던 수사와 사법 체계에 피해를 많이 입으셨었고,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과거와 전혀 다르게 인사청문회도 개최되기 전에 수사가 들어가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자녀의 그런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나 입시에 사용된 그런 자기 소개서나 이 문구 하나하나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그 강관 기득권 세력의 탄압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것도 제가 이해가 가고, 그래서 도저히 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갈등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 기나긴 시간 동안 그래도 뭐 저 개인의 그런 감상이나 생각이나 뭐 갈등 때문에 우리 당이나 혹은 정부나 혹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고 어떤 누구에게도 상처드리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느낌으로 임해왔어요. 근데 법사위에서의 하루하루는 정말 지옥 같았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또 그분들의 이유와 목적대로 우리가 야당 때 그랬던 것처럼 가장 뭐 극단적인 방법까지 언행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하셨겠지만 그것을 이제 듣는 그 순간순간은 뭐 지옥처럼 괴로웠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당연히 경청하고 뭐 수용할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너무 모욕적이고 그런 국회법상에 지켜져야 할 절차도 위반되는 부분들을 그냥 좌시할 수는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주장을 펴고 대응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제 모습이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괴롭고 뭐 그런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참 힘들고 그래서 이 조국 법무장관 관련된 사건 때문만은 분명히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가장 힘든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죠. 정쟁도 정쟁이었겠지만 그러면 그 조국 장관을 지키지 못한 여당에 대한 실망감도 조금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저희가 여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건 없고요. 저도 여당 일부분이고요. 조국 장관을 지킨다 안 지킨다의 문제는 그 시민 각자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해져 있는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절차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후보 지명, 인사청문회, 그 이후에 이제 수사 과정에 드러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퇴할지 아닐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사회의 현상이고, 정치적인 현상인 것이지, 답을 정해놓고 들어가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느끼시는 또 외치시는 부분들은 너무 공감하고, 그에 부응해드리지 못해서 제가 죄송한 것이지, 뭐 우리 당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 평가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또 일부 의원님들은 이제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출마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같이 남아서 뭐 개혁 과제를 같이 완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각자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있고요. 저와 같은 방식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2012년 연말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경찰대학 교수직을 그만두느냐.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장하는 것이 더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저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그만둬야만 정의로운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저는 아니다. 다른 분들은 제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한두 사람의 이러한 또 책임지는 행동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것을 가슴에 안고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이제까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제가 이렇게 불출마라는 방법을 택해서 20대 국회에 문제들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책임지는 마음을 굳게 가슴에 새기고 다지시면서 더 열심히 다음 총선에도 출마하시고 당선되시고 이어나가시는 것. 서로가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에서 기대를 받고 있던 초선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불출마 선언을 이제 좀 하게 되는 건데 좀 당의 지도부에 좀 우려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려에 대해서는 죄송하죠. 너무 죄송하고 저도 절대로 어떤 누군가든지 제가 속한 뭐 집단이나 정당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가슴 아프고요. 다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좀 물러나주는 사람이 있어야 또 새로운 분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기니까 제가 글에도 썼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다른 분들이 마라톤을 뛰시는 페이스로 정치를 하신다면 저는 100m 달리기를 하는 페이스로 한 것 같아요. 4년 동안. 그래서 더는 못 뛰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때가 되었을 때는 누군가가 저랑 바톤 터치를 해서 뛰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장거리를 뛰시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오시고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이제 뛰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도부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인지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총선 전략을 수립하고 인재 영입하시고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21대가 아니어도 뭐 나중에 22대, 3대나 혹은 아니면은 지금 정부나 뭐 당에서 어떤 역할 같은 걸 좀 할 생각도 있으신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2015년 10월 23일까지인가 절대로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계속 트위터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딱 2달도 안 돼서 그걸 번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절대로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다만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저는 뭐랄까 공직 제가 정치는 4년이지만 경찰관, 경찰대학 교수 총 합쳐서 거의 뭐 34년인가요? 이 정도를 공직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좀 자유인으로서 공직은 저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그 굴레 같은 너무 힘든 그러니까 좀 결벽주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어떤 사적인 개입 이런 것도 공직에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해오다니까 뭐 가족들, 이웃들, 뭐 친구들 다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생활이 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 공직 생활이. 그래서 이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언급도 있으셨고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어젯밤 오늘 사이에 정경심 교수 구속이 있었어서 그런 것도 어떤 결정의 반영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미 선언문을 보셨겠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작성된 건 아닙니다. 무척 많은 퇴고가 있었고요. 수정이 있었고 들어갔다가 빠진 부분도 있고 며칠 됐어요. 그리고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국 법무장관이 사임하면서 공적으로는 그 사건하고 저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원 생활이건 정치건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이제는 제 영역이 아닌 거죠. 그건 사적인 영역이고 본인이 이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인 거죠. 사법 절차 내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구속 여부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고요. 바로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그 MBC 라디오 그 세계는 우리는 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질문이 나오셨을 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입장은 구속 여부는 판사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과는 모두가 수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수사나 사법 작용에 지나친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그 정치적인 또 여론적인 영향이 있었던 부분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공개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 불출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혹시 염두에 두시는 지역에 계신 염두에 두시는 뭐 인재분이 있으시거나 그런 건 있나요? 아니요, 전혀. 오로지 그냥 당에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권력의 사유화, 공직의 사유화, 정치 지역구의 사유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인정 지역에서 주민 여러분의 그 참 따뜻한 배려와 관심 덕에 당선이 되었고 4년간 일을 했고 나름대로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이제 응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고요. 그건 공적인 추천이잖아요. 예, 공적인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당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신다면 제가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역위원장이니까 이번 선거에 백의종군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승리를 위해서 그냥 누가 오시든 간에 최선 다해 도와드릴 겁니다. 자, 됐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